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주님 최근에 한 예능에서 릴레이 웹툰 연재한 거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지만 저는 웹툰 중독에 가깝습니다. 중독이죠. 네, 네. 물론 챙겨봤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저는 엉뚱하게 이어지는 스토리에도 자신의 색깔을 담는 만화 작가들을 보면서 저게 1, 2년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죠. 정말 네. 대단한 내공이다라는 걸 정말 감탄을 했는데요. 요리 프로그램의 이 셰프처럼 뭔가 손으로 직접 만들고 창조하는 일은 볼거리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 창조의 대리만족 같은 걸까요? 그렇죠. 이제 셰프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인 셰프테이너의 시대를 지나서 카툰테이너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요리사에서 최근에는 만화가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수입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우, 네. 물론 일부만. 네. 네. 오늘은 카툰테이너, 이건 제가 방금 만든 단어인데요. 카툰테이너의 면모를 보여주시고 계신 주호민 만화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와. 그 지난 시간에 그 만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만화가가 될 수 있는지 저도 이야기 되고 좀- 싶습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다 꿈이었거든요. 네. 네. 보통 한 반에 네. 한두 명 낙서쟁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친구들 얼굴 웃기게 그리고 선생님들 얼굴 웃기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만화가가 됩니다. 아. 한 번에 한두 명이면 꽤 예. 많이.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 그게 그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하여튼 만화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아. 예, 그 책상에 낙서하고. 예, 보통 그런 분들이 만화가가 많이 되고요. 어쨌든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분들이 대체로 만화가가 많이 되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만화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또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화가가 되려면 일단 인터넷에 만화를 올려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냥 올린다고 되나요? 그냥 올린다고 안 되죠. 네.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 만화 네. 게시판이 있어서 네. 거기에 만화를 연재를 하면은 일단은 뭐 꾸준하게 연재가 되면은 그게 도전 만화에서 베스트 도전으로 어허. 한 단계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제 연재를 하다가 인기도 많고 담당자의 어떤 눈에 띄게 되면 정식 연재가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아. 루트고요. 네. 근데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어. 들면 요즘은 대학교에 만화학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만화학과 학생들만 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있어요. 아, 만화가 뭐 학생들만. 뭐 대학 만화 최강자전 뭐 아, 이런 것들도 네.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공모전들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음. 데뷔를 할 수도 있고 뭐 컨텐츠 진흥원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공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네. 공모전 무슨 공모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 네. 그러면 등단이라는 개념이 네.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실력을 쌓다 보면 네. 뽑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수상을 했다고 나는 이제 만화가다 이런 건 아닌 거네요. 만화가의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원고료가 있냐 없냐 아, 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도전 만화가는 원고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베스트가 그래서 돼도? 베스트가 돼도 없죠. 아, 네, 그래서 정식 연재가 돼야지 그때부터 고료와 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공연하고 그럴 때 네.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면 그냥 아마추어고 그렇죠. 예. 티켓을 사서 오시는 분들은 프로고. 그렇죠. 아. 이 만화 쪽은 이제 지망생이라는 말을 쓰죠. 네. 아, 지망생. 네, 만화가 지망생. 네. 그럼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만화가가 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서 인터넷에 올려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어요. 당연히 저도 그냥 뭐 원고료 없이 그냥 올렸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셨었고요? 네, 저도 그 한 반 한두 명 있던 그런 낙서쟁이였고요. 아. 네. 그래서 올렸는데 그때는 그 도전 만화 게시판도 없었어요. 2005년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공개된 게시판들 있잖아요. 네, 무슨 네. 무슨 인사이드의 네. 카툰 연재 갤러리라든지 네. 그런 곳에 만화를 올렸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한 2달 정도 연재했을 때 이제 출간 제의가 오고 어우, 처음부터 오. 잘된 케이스시군요. 아주 잘 풀린 케이스죠. 네. 근데 11개월 동안 연재했는데요. 네. 원고료가 없었어요. 어쨌든 네? 11개월 동안 완결까지 연재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좀 있었습니다. 11개월 연재하고 이제 책이 나왔어요. 네. 네. 그때 가장 크게 했던 고민이 나는 지금 만화가인가 아닌가. 11개월 동안 이 작업으로 돈을 번 게 없는데 네. 제 이름으로 된 책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럼 나는 지금 만화가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이제 컸었죠. 인쇄도 못 받으신 거예요? 인쇄는 받았죠. 인쇄는 어. 받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크진, 액수는 아니어서. 네, 맞습니다. 인쇄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신인이어서 음. 인쇄도 되게 낮게 보통 음. 10%인데요. 인쇄는 그때 제가 6%를 그러니까 책 한 권 팔리면 저한테 600원. 네, 그런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뭐 1000권이 팔리면은 60만 원. 얼마 안 되죠. 네. 네. 그 우리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만화가가 되겠다고 하셨을 때 네. 부모님들이 이렇게 환영하실 직업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작가님 부모님은 사실. 어떠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네. 좋아하셨어요. 어. 왜냐하면 어떻게 하십니다. 부모님이 네. 화가세요. 아. 그래서 예,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타고난 유전자가 계셨구나. 네. 약간 금수저 같은 그쵸.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 경제적으로는 흑수저인데 어떤 문화 소양적으로는 금수저인 그런 케이스인데.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어떤 출판사에서도 오래 계시고 또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어머니도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리고 저 자체를 약간 방목으로 키우셨어요. 네,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는 뜻으로 막 공부를 강요하시지도 않았고 오. 자기 길은 자기가 알아서 결국 찾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화 그린다고 하셨을 때 네. 오히려 반대보다는 한번 보자. 네가 그린 걸 읽어주셨어요. 한번 보자. 읽어주시고 되게 떨렸을 그때 기분이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왜냐하면 첫 번째 독자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약간 내려 쓰고 되게 꼼꼼히 읽는 그 그쵸. 어르신이 네, 맞아요. 아버지가 또 그렇게 읽어주시니까 긴장도 되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그 후에는 만화 올리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올린 적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최신 유행어나 네네. 그런 것들은 요즘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니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인터넷에 올리고 뭐 그런 적도 있죠. 네. 맞아요. 글쓰기를 할 때도 자기 가족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좀 노쇠하신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네. 굉장히 대중적인 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만화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성인 만화가 아니라면 네네네. 네, 그렇죠. 네. 네, 성인 만화도 그리시나요? 성인 만화는 언젠간 꼭 그려볼 생각입니다. 아기가 좀 크면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리려고요. 미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고 가장 좋은 멘토는 가족이다.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어떤 그런 지지와 또 그런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작가님 같이 훌륭한 분이. 그러니까요. 문화 소양적으로는 금수저 집안의 그렇죠. 자제십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만화가가 되겠다고 하면 어떤 재능을 키워야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그런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이메일을 네네네. 청소년 분들이 가끔 메일을 보내와요. 어떻게 만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답장이 어떤 글이나 말로 설명드리는 건 너무 막연한 일이고 만화를 그리셔서 원고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원고를 보고 구체적인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장점을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답장을 드리는데
한 분도 원고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바쁘실까봐 일부러 그게 아니고 네. 네. 만화를 안 그리고 네.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만화가가 될 수 있는지를 만화를 안 그리고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리는 게 시작입니다. 네,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일단 네네. 만화를 그리는 게 시작이고요. 그냥 A4 용지에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도 연습장에 만화 그려서 스캔해서 올린 게 처음에 짬의 처음에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만화가 지망생 분들이 만화를 그리면은 이건 습작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습작이니까 하면서 그냥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이제 처음에 좋은 설정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금방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습작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처음부터 내 인생작이다. 인생작이다. 처음부터 네. 이걸로 나는 무조건 데뷔를 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습작이라는 생각 없이 이거는 정말 내 모든 것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완결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 엉망이어도 좋으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잘 그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끝을 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을 낸다. 100번의 습작보다는 한 번의 연재가 훨씬 도움이 된다. 그게 소설가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되게 그 소설가 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든지 한번 끝을 완결을 내본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예, 완결을 내보지 않으면 그게 버릇이 약간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버릇이죠. 그냥 완결을 짓지 못하는. 중간에 하다가.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중간에 그렇게 엎어지게 되면 다시 기회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편집자들도 그 담당자들도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독자들도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꼭 완결 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화 작가들은 어떤 역량을 더 키워야 될까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나 준비하시려고 꿈을 갖고 있는 저도 좀 친구들이지만 궁금한 게 그게 스토리가 더 중요할지 아니면 그림 그리는 연습이 더 중요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일단은 제가 뭐 만화학과 학생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만화를 그리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만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만화만 봐요. 다른 건 안 봐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컨텐츠들이 많은데 만화만 봐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어떤 우물한 개구리가 될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캐릭터 같은 걸 만들 때 진짜 살아있는 우리 주변의 인물들을 모델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봤던 만화의 캐릭터를 모델로 해서 또 만들어요. 자기 복제가 되는군요. 복제가 됩니다. 그럼 되게 열화 복제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인간 관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 관찰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만화가 주는 재미는 결국 희노애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나 뭐 즐거운 감정도 있지만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도 재미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슬픈 영화를 봐도 우리가 재밌게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일상 만화들이 어떤 노여움이나 슬픔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제거가 된 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그런데 결국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면 그런 어떤 인간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런 희노애락들을 마음대로 이제 주무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사람을 봐야죠. 그렇죠. 근데 사람을 안 보고 만화만. 만화책만 보면 네. 어떻게 우리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인문학이나 어떤 네. 인간 탐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베이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휴먼 다큐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EBS에서 하는 뭐 달라졌어요 시리즈나 네네네. 네. 그거는 예전에는 요즘에 되게 여러 관계가 나와요. 뭐 부부도 나오고 그렇죠. 고부도 나오고 네. 형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막 솔루션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 막
아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커서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아, 이 사람 마음에 이런 응어리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만화를 그릴 때 캐릭터를 만들 때 이제 반영이 되면 좀 더 살아있는 인간 같다는 느낌이 들고 또 공감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게 작가님 네. 말씀 들으니까 어. 그냥 만화가 탄생되고 저희가 쉽게 볼 게 아니네요. 네. 네. 근데 작가님 저기 요즘 그 웹툰에 대한 그 만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네. 예전 그 책으로 출판되는 만화와 네네. 요즘 웹툰으로 이제 짧게 나오는 만화가 조금씩 다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만화는 좀 긴 호흡으로 네, 네. 그리고 좀 그 작화법도 조금 더 세심하고 섬세하게 가고 네. 그리고 뭐 얼굴 표정이나 그런 것도 조금 더 섬세하게 갔다면 요즘 그 웹툰은 약간 방향이 다르게 물론 네네네. 그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네.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그 만화가의 준비 역량이나 그런 것도 달라질까요? 물론입니다. 그, 그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네. 만화를 핸드폰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네, 맞아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앱으로 보죠. 그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는 비중이 90%예요. 오직 10%만이 컴퓨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만화가가 되려면 자기 만화를 모니터링할 때 스마트폰으로 봐야 돼요. 어.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글자가 너무 작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항상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은 만화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글자의 크기라든지 말풍선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서 이제 연출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칸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넘기면 이제 칸이 바뀌는데 네. 그 칸 바뀔 때의 어떤 그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전에 책을 봤을 때는 뒷부분을 보면서 앞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뒷부분을 보면서 앞부분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은 이제 스크롤을 이용한 연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화가 넘기면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손가락을 위로 밀면서 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또 거기에 신경을 써서 이제 연출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여운이 달라지기도 하고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대사를 뱉을 때도 네. 한 1초 있다가 뱉는 거랑 한 2초 있다 뱉는 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여백을 어느 정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연출상의 어떤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어떤 그 만화가의 역량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매체가 네. 바뀌면서 그런 연출법 같은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예, 요즘 그 각종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에 웹툰을 많이 연재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웹툰 전문 사이트도 생겨서 그만큼 기회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작가님? 약간 좋은 거 반 그리고 네. 걱정 반이에요. 너무 왜냐하면 포화가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요즘 약간 좀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적정선보다 연재처가 더 많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좋은 점은 일단 예전에는 웹툰이 거의 포털 사이트에만 종속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만화 전문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서 네. 그리고 그 사이트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성 만화 전문, 뭐 네. 성인 만화 전문, 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특색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이제 좋은 신호고 또 네. 그런 사이트들은 유료 만화를 네. 주로 서비스하는데 그게 또 결제가 상당히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일단 웹툰이 공짜라는 인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많은 유료 독자들이 생기면서 네. 그런 인식들도 좀 전환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갈지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네.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은 웹툰들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결제를 하면서 보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결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런 웹툰을 많이 보는 많이 소비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 웹툰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워낙 크고 네. 그 파급력도 예전보다 훨씬 커져서 네. 근데 이제 조금 그만한 질이 안 되는 웹툰도 네네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근데 저는 독자들은 굉장히 냉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질 문제는 사실 옛날 그 웹툰 초창기부터 계속 있어왔던 얘기가 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은 출판 만화 시절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 아하. 뭐 작화의 질도 떨어지고 뭐 스토리도 떨어지고 그런데 미니멀리즘이죠 작화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질은 양이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언제나 비율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만화가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네. 10개가 어떤 수작, 그리고 뭐 한 50개가 범작, 그리고 한 40개가 망작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으면 그게 1000개가 되면 네. 명작이 100개가 되는 거잖아요. 수작이 100개가 되고 만약에 10,000개가 되면은 명작이 1000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결국은 양이 질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이 늘어나서 오히려 독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만큼 만화를 고르기가 어려워지니까 더 네. 신중하게 고르게 되고 그러면은 뭐 질이 낮은 만화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 도태가 되고 그런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크게 뭐 그걸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작가님. 네. 만화가로서의 삶에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뭐 아르바이트는 좀 했었죠. 네. 뭐 대형 할인마트에서도 일해보고 그랬었는데 만화 그리는 게 일단 저는 제일 재미가 있고 또 보람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렇죠. 제일 안 좋은 거는 네. 퇴근도 없다는 거. 뭐 어쨌든 시간을 제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 같아요. 네. 정말 근데 말씀하신 표정 보니까 네. 정말 만족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만화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웹툰 종류는 일기장을 보듯 일상적인 것을 그리는 만화인데요. 그런 웹툰이 좋은 이유는 삶에 대한 통찰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으면서 보다가도 정말 이 감탄하게 돼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은 만화 안에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호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